당신, 나를 사랑했나요?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병상에서 남편에게 던진 이 한마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은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사는 사랑한다는 말의 진정한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 70대의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할아버지와 김영숙 할머니. 두 사람은 1970년대 초 중매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연애 결혼보다는 중매 결혼이 흔했던 시절이었죠. 준호 씨는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감정 표현에는 더욱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실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농사일을 시작했고 밤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힘들어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그런 남편을 묵묵히 내조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점심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랑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 씨는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럴 수 있겠어? 말하지 않아도 알 거야. 영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데 그게 사랑이지 뭐겠어? 말이 필요 없지.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어느덧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성장해 도시로 나갔습니다. 첫째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둘째 딸은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막내 아들은 대전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아이들이 찾아왔지만 그것도 1년에 2~3번. 나머지 시간은 두 노인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자가 전부였고 저녁에 돌아와도 고생했소라는 말조차 아꼈습니다. 영숙 씨도 익숙해졌습니다. 남편의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가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의무감으로 함께 사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들어 쓸데없는 생각을 하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사랑 아니면 뭐겠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영숙 씨가 쓰러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에 참기름을 살짝 둘러 묻혀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어지럽네. 어젯밤에 잠을 설쳐서 그런가? 영숙 씨는 부엌 싱크대를 잡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은 가시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쿵! 부엌에서 들려온 소리에 준호 씨가 달려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발견한 순간 준호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야! 평생 침착했던 준호 씨가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의 10분이 평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영숙 씨는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수술은 피했지만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고령이신 데다 기저질환도 있으셔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호 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할 때 그것은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것을. 준호 씨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자녀들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전에서. 세 남매는 아버지 곁에 앉아 함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자녀들의 위로도 격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눈만 떠다오. 내가 할 말이 있어. 평생 못한 말이 있단 말이오. 사흘 후 영숙 씨가 깨어났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영숙 씨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준호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지켰습니다. 아침에 병원에 와서 저녁 늦게까지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했지만 여전히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준호 씨는 매일 병원에 와서 아내를 돌봤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죽을 떠서 한 숟가락씩 먹였고 물을 마실 때도 빨대를 입에 대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양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평소처럼 아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물어가는 해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도 저렇게 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영숙 씨가 어눌한 발음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준호 씨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시오? 당신, 나를 사랑했나요? 준호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질문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사랑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일인가? 하지만 준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랑한다는 그 세 글자를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는 것을. 준호 씨의 머릿속에 지난 5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결혼식 날 어색하게 서 있던 25살의 신부. 첫째 아들을 낳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 둘째 딸이 태어나던 날 기쁨과 고통이 섞인 표정. 막내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 그만 낳고 싶어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던 모습. 아이들을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하던 아내. 시어머니 병수발을 3년 동안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던 모습. 준호 씨가 사업 실패로 빚을 지었을 때 묵묵히 옆에서 함께 일하며 빚을 갚아 나가던 그 모습. 자녀들이 대학에 갈 때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새벽 일자리까지 알아보던 모습.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아이들보다 더 기뻐하던 표정.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거 많이 해야지라고 웃던 모습. 그리고 얼마 전 병원에 실려오기 직전까지도 아침밥을 준비하던 그 모습. 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평생 울어본 적 없는 사람이 병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놀랐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왜 우세요?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뭐가요? 사랑했소. 사랑했단 말이오.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아니, 사실 처음엔 아니었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냥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니까 결혼한 거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걸 봤을 때 그때부터였던 것 같소. 준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이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하는 거 나는 알고 있었소. 자는 척했지만 다 알고 있었소.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놓으려고 더 일찍 일어나는 거, 내가 힘들어할까봐 당신이 힘든 내색 안 하는 거 다 알고 있었단 말이오. 시어머니 병수발할 때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밤에 몰래 우는 소리도 들었어. 하지만 나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더 열심히 일해서 당신 고생을 덜어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어. 사업 실패했을 때 당신은 한마디 불평도 안 했어. 오히려 나를 격려하고 함께 일하자고 했어. 그때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못했어. 고맙소. 사랑하오. 그 간단한 말을 못했단 말이오. 준호 씨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소. 아버지도 될 수 없었고, 가장도 될 수 없었고, 사람 노릇도 못했을 거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을 수 있었어. 그런데 나는 평생 그 말 한마디 못했소. 영숙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다고요. 아니요. 모를 거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모를 거요. 나도 몰랐어.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는지 나도 몰랐단 말이오. 이렇게 당신을 잃을 뻔하고 나서야 알았어. 준우 씨는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하는 스킨십이었습니다. 사랑하오.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요. 제발 나를 두고 먼저 가지 마시오.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그날 밤 두 노인은 병실에서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 씨는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올 때마다 사랑하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준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영숙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만큼은 평생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그 말을 매일 듣게 되었으니까요. 준호 씨는 영숙 씨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신 기억나오? 우리 첫째 낳고 첫 돌잔치 할 때 말이오.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당신한테 혼났지? 그때 당신이 얼마나 예뻤는지 아오? 화내는 것도 예뻤어. 둘째 낳았을 때는 내가 너무 걱정했어. 첫째 낳을 때도 힘들어 했는데 또 낳는다고 해서. 그래서 병원 복도에서 몇 시간을 서성였어. 아이 낳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심장이 다 떨어질 것 같았어. 막내 낳고 나서 당신이 이제 그만 낳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당신한테 너무 많은 걸 시킨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 영숙 씨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처음 듣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소중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당신도 기억나요? 첫째가 대학 합격했을 때 당신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집에 와서 소주 한 병을 혼자 다 마시고 우리 아들 서울대 갔다! 고 소리쳤잖아요. 그때 당신 얼굴이 얼마나 환했는지. 아이고, 그때
부끄럽소. 취해서 무슨 짓을 한 건지. 좋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좋더라고요. 두 사람은 50년의 추억을 하나하나 꺼내며 이야기했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힘들었던 일도 웃겼던 일도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나으면 우리 여행 가자고요. 제주도 한번 가보자고요. 평생 일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좀 놀아도 되지 않겠어? 그래요. 가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당신이 좋아하는 거 다 해주겠어. 뭐든지 다 해주겠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기 어려울 거라는 것을. 영숙 씨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의사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준호 씨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희망을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2달 후, 영숙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준호 씨가 곁을 지켰습니다. 영숙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 씨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오. 사랑했소. 고맙소.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들, 손주들, 친척들, 이웃들. 모두들 영숙 씨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준호 씨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집.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부엌에 들어갔을 때 준호 씨는 멈춰 섰습니다. 영숙 씨가 마지막으로 아침밥을 준비하던 그 자리. 그날 아침 쓰러지기 직전까지 된장찌개를 끓이던 그 자리. 준호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50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해줘서.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주지 못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준호 씨는 알았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미 늦었다는 것을. 그로부터 1년 후, 준호 씨는 여전히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 집에는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요. 부엌에서, 거실에서, 방에서, 어디에나 아내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요즘 동네 노인정에 나가 젊은 부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오늘 지금 당장 말하시오. 내일은 늦을 수도 있어. 저는 5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틀렸어. 사람은 표현해야 하는 거였어.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오늘 함께 있다고 내일도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소. 준호 씨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해. 그 세 글자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는 누가 있나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연인, 친구.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해 라고 말한 게 언젠가요? 어제, 지난주, 한 달 전? 아니면 기억조차 나지 않나요? 준호 씨처럼 되지 마세요. 50년을 후회하며 살지 마세요. 오늘,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사랑해. 그 세 글자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세 글자가 누군가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세 글자가 후회 없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말하세요. 사랑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